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마치 피해야 할 감정처럼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 감정이 우리를 가장 깊은 곳까지 데려가는 조용한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세상이 잠잠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들이 멀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미세한 떨림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워가 남긴 말처럼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외로움이 단순히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펼치기 위한 내밀한 공간임을 암시한다. 누구도 대신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된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몸에 익은 일상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처음의 고독은 칠흑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얼굴이 없고 저녁에 불을 켜도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공허함이 너무 두려워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사람들 속으로 억지로 섞이기도 했지만 속에서 울리는 외로움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그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낯선 도시의 거리와 바람 가끔 창가에 들이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은 책을 펼쳐 읽다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았고 또 다른 날에는 숲길을 걷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작은 속삭임을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점차 스스로의 존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배우기 시작했다. 타인의 인정이나 일정한 소음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마음이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분명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이 변화는 외로움을 억누르거나 애써 잊어버리는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조용한 선택이었다. 인간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다. 고독은 그 중요한 관계를 다시 수도록 안내하는 묵묵하지만 강력한 기회였다. 장폴 사르트르는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당신은 나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진실을 담고 있다.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겹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내면의 공허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으로 용기 있게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자아의 확장과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마음속 도덕률은 볼수록 경이롭다고 했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별이 빛나는 하늘은 우리의 외적 세계, 즉 감각과 경험, 욕망과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영역을 의미한다. 반면 내면의 도덕률은 변화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외적 세계에만 과도하게 기대고 내적 존재를 잊어버릴 때 생긴다. 인간적 측면 감정-육체 관계, 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영역이다. 변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반면 존재의 영역은 외부의 변동과 상관없이 조용히 흐른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다. 외로움을 다루는 핵심은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외적 경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적 본질을 잃지 않는 상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이 없다고 해서 붕괴되지 않는 상태.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외로움은 고통이 되지만 균형이 회복되면 외로움은 자기 이해의 통로로 변한다. 젊은 여성의 변화는 바로 그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관계를 갈망하는 인간적인 측면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알게 되었다. 진정한 연결은 먼저 자신과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면의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워 넣으려는 습관을 내려놓자 그녀는 비로소 외부 세계와도 더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타인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공유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났다.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너 자신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그 너머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가치, 고요 관조, 자존 내적 자유를 다시 만난다. 외로움 속에 숨겨진 이 기회를 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난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성장으로 이끈다.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성장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내면의 길을 상징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곁에 많아도, 아무리 관계가 화려해 보여도 문득 조용해진 순간에 찾아오는 그 깊은 적막함은 누구도 대신 경험해 줄 수 없다. 외로움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삶의 다음 장이 열린다는 사실. 하지만 외로움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는 대개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위로를 찾으려 할 때다. SNS의 화려한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관계 속에서 얻는 인정, 이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는 따뜻한 빛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채워넣는 충만함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빛처럼 사라지기 쉽고 마음의 틈새를 메워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순간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외로움의 무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다루는 방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외로움 속에서 단단한 중심이 생겨났다. 마치 혼란스러운 파도 속에서도 바닥에 묵직하게 박힌 닫히배를 안정시키듯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 지점은 외부의 관계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오롯이 그녀 자신만이 지키고 있는 본질이었다. 이 지점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한 존재의 영역이다. 인간적인 면모, 감정, 욕망, 생각, 몸의 반응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파도와 같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 파도는 더 거칠게 몰아친다. 하지만 존재의 영역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일관된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접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정적이 너무 불편해서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만남에 자신을 던진다.
하지만 그 도피는 결국 더 큰 허무감을 가져온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렀다면 우리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여성은 그 고요함을 마주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 어느 날은 20분, 또 어느 날은 1시간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외로움은 시간을 늘릴수록 더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투명하게 변해갔다.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맑은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거울을 통해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지나치게 붙잡고 있었던 욕망과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이 여정에서 그녀는 삶의 여러 영역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외로움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적인 측면은 관계를 갈망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누군가와 함께할 때 따뜻함을 느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연결될 때 가장 강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연결이 필요가 될 때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 넣는다. 반면 존재의 영역에서 충분히 충만함을 느낄 때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진정한 교류의 장이 된다. 즉,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아름다운 상태.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내적 균형이다. 여성의 변화는 이 균형을 찾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시간,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현재에 머물게 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어떤 날은 산책하면서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충만해졌고, 또 어떤 날은 카페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깊게 스며드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감각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더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 한 줄기, 빛의 움직임,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가운 물의 감촉.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선명했다. 마음이 열리자 세상도 함께 열렸다. 외로움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부족한가를 고민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무엇이 이미 충분한가를 가르쳐준다. 그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능력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삶의 짐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된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미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돌아왔고 내면의 중심이 회복되자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녀를 삼키는 폭풍이 아니라 그녀를 인도하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이 등불로 변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 젊은 여성 역시 그러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주는 여유를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란 감정 속에서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더 이상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는 평온한 오후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 세계의 인간적 측면과 존재적 측면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적 측면은 외부 세계와 연결된 감정 욕망 생각의 파도이지만 존재적 측면은 파도가 잦아든 바다의 밑바닥처럼 흔들림이 없다.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외로움조차도 부드러운 파동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양면의 존재이다. 인간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처도 받고 기쁨도 느낀다. 그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언제나 더 깊은 존재의 본질이 흐르고 있다. 외부가 흔들릴 때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 바로 그곳이다. 이 균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나의 자유는 시작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다룬 깊은 통찰이었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외로움을 성장의 길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깊은 현재의 시간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젊은 여성은 처음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천천히 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에 김이 흐르는 그 단순한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큰 여운을 남겼다. 아무런 소음도 없고 누구의 시선도 없는 그 자리에 오직 그녀와 그 순간의 정적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펼쳐지듯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가 이전보다 더 가볍고 편안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우리가 현재에서 벗어나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과거의 후회 속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릴 때 외로움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둠처럼 다가온다. 반면 현재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외로움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 현재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마음은 결핍보다 충만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잠시라도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이어갔다. 단순히 눈을 감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완전히 지금에 몰입하기에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제와 내일의 소란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동기라는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 내면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 어떤 이유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변화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큰 상실이나 아픔을 겪어야만 이러한 깨어남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통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이다. 외로움을 마주한 순간을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감정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곧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내면의 문을 여는 법을 익혀갈수록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환영하는 자리라는 것.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운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무도 곁에 없는데도 마음이 평화로운 경우도 있다. 결국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외로움의 근원이다. 그리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자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는 것을. 어느 저녁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이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존재하고 있음에서 오는 깊은 안도감이었다. 타인이 곁에 있지 않아도 그녀는 충분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녀의 내면에는 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감정은 삶의 적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내자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내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외로움이 인도한 내면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관계라는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젊은 여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질문이 생겨났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흔히 직면하는 고민이었다. 과거의 그녀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바랐고 사랑받는 순간만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본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타인과의 관계는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두려움에서 출발해 유지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버려질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때론 기계적으로 웃고, 때론 원하는 척하며, 때론 스스로를 희생해 상대에게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타인과의 관계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내면의 자유는 그녀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관계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더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과정으로 변했다. 이 변화는 마음속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져왔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곧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은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 역설 같은 진리는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선물이다. 그녀는 어느 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어떤 이들은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어떤 이들은 책에 집중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모두 각자의 내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요와 소란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이었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감정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예전 같았으면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게 되었고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여유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관계는 결국 서로의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 외로움을 감추고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심이 닿기 어렵다. 반대로 서로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계에서는 깊은 신뢰가 생긴다. 그녀는 이제 그런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자 그녀는 관계에서도 더 자유로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으며 불필요한 기대나 집착은 사라졌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누군가와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외로움이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외로움이 준 선물은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 하루의 구조 생각의 흐름, 그리고 작은 선택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시작했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삶의 모든 순간이 더 섬세해지고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특히 그녀가 큰 변화를 느낀 순간은 몰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였다. 책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자연 속을 걸을 때 그녀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했다. 그 순간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결핍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몰입의 경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외로움은 우리가 현재로부터 멀어질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 현재에 깊이 잠기면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풍요를 느낀다. 이 깨달음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싸우지 않았다. 그 감정이 찾아올 때면 조용히 마주하고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으며 해석되지 않은 마음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외로움아,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해. 너는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내게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아. 그 순간 외로움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사라지고 때로는 은근한 평온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외로움을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고독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깊어짐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삶의 깊이는 외로움을 경계할 때가 아니라 외로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외로움이 그녀를 가르쳤고 그녀는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더욱 깊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는 길잡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날, 그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조용한 스승 같았다.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외로움은 속삭였다. 여기에 머물러도 괜찮아. 너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어.
그녀는 외로움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통해 인간적인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두 측면의 균형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은 인간적인 측면이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나뭇가지처럼 연약해 보이기도 했다. 반면 조용히 자신의 중심에 머무르려는 순간에는 존재적인 측면이 뿌리 깊은 나무의 줄기처럼 단단하게 자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이 두 세계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의식, 즉 깊은 현재였다. 하지만 깊은 현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가 어렵다. 외로움이 한순간 다시 무겁게 느껴질 때면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과거와 미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에도 배움이 있었다. 아, 지금 나는 다시 나를 잃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 하나가 그녀를 다시 현재로 데려왔다. 현재에 돌아온 순간 외로움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이 주는 신호를 해석할 줄 알았다. 외로움이 강하게 들려올 때는 대개 그녀가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였다. 타인의 시선 인정 욕구, 불안 감정적 갈망이 부풀어 오르며 내면을 흔들 때 외로움은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나 존재적인 측면을 향해 초점을 다시 맞추는 순간 그림자는 빠르게 사라졌다. 한 번은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도시는 서서히 밤의 빛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 깊은 찢어짐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었고 어떤 상실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적막함이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를 다시 내게 데려오려는 신호야. 그녀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에 굴러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모든 소리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순간 속에서 너의 존재는 충분히 살아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잔잔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작은 물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점차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잃었을 때 밝아지는 신호등이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지만 그 신호를 따라가면 마음은 다시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그녀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관계에서 사랑받아야만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외로움의 깊은 통찰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존재는 단단했고 고요했고 침묵 속에서도 충만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평온함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선물했다.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외로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완벽한 고독이나 완벽한 충만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두세 개의 인간적 영역과 존재적 영역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성장한다. 그녀는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한 중심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어 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텅 빈 방이 허전하게 느껴졌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따뜻했다. 고독은 비어있지 않았다. 고독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감정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 외로움은 늘 나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거였어. 그 순간 그녀는 마치 긴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곳에 도착한 사람처럼 느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 그녀의 눈에 세상은 전보다 훨씬 넓고 밝아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로움이 가져온 내적 변화는 이제 더 깊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삶과 존재 고통과 해방에 관한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로움과 함께 춤을 추는 법을 배운 이후 그녀는 삶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파고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파문처럼 느껴졌다. 이전에 그녀는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여겼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감정이 가져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외로움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지금 진짜로 깨어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적 울림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물음이었다. 깨어있음의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 그리고 외로움은 그 중심으로 향하는 가장 정직한 문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깨어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깨어있음은 꾸준한 연습이며 깊은 의도이며 내면의 조용한 결심이었다. 외로움은 그녀가 그 길을 계속 걷도록 밀어주는 부드러운 압력이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방 안에 켜진 작은 스탠드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호흡을 느끼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불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녀는 그동안 외로움을 사람의 부재에서 찾았다.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줄 알았다.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외로움의 근원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었다. 자신에게 등 돌릴 때 외로움은 깊어졌고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외로움은 잦아들었다. 그 사실을 이해한 순간 그녀의 마음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게서 멀어졌을까? 대답은 복잡했고 단순했다. 과거의 상처 타인의 기대, 세상의 기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외로움은 그 잃어버림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외로움이 가르치는 진실은 냉정하지만 깊었다. 외로움은 고통이자 안내자였다. 외로움은 흔들림이자 기회였다. 외로움은 결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풍요로 가는 문이었다. 이 깨달음 위에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겠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겠다. 이 결심은 그녀에게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나무 싶은 바람에 흔들렸다. 그때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전 같았으면 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허전함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방였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다시 왔구나. 이번엔 왜 왔는지 말해줄래. 그 순간 허전함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 감정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는 지금 속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어. 잠시 멈춰서 내 안을 다시 바라봐야 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의 신호는 정확했다. 그녀는 최근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줄였고 다시 외부의 소음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다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허전함은 서서히 그 강도를 잃었고 마침내 따뜻한 평온함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외로움은 내가 내게 돌아가도록 돕는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다. 외로움은 늘 그녀에게 내면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었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핵심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인간이니까 외로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로움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고요해졌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외로움과의 화해를 넘어서 삶 전체의 본질을 바라보는 더 깊은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로움이 그녀를 깨우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후 그녀는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외로움은 일시적으로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감정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오래된 종소리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울려 퍼지며 그녀를 존재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안내자였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만약 외로움이 나를 깨우는 신호라면 나는 그 신호를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를 새로운 탐색으로 이끌었다. 외로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을 통해 더 높은 의식의 층으로 오르고자 했다. 외로움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단순히 멈추고 돌아보라에 그치지 않았다. 그 감정은 더 깊은 차원의 진실 삶의 고통, 인간의 조건, 마음의 본질을 향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문득문득 이런 감각을 느끼곤 했다. 내면 어딘가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시선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렌즈가 바뀌어 세상을 다시 처음 보는 듯한 느낌. 평범한 일상이 이전과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길가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 건물의 벽에 스며드는 오후의 빛버스 정류장에서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 하늘을 스치는 바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존재는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그녀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통해 처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의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뒤편에는 조용히 흐르는 고요한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실도 손상시킬 수 없으며 어떤 외로움도 흔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변하지 않는 중심을 다시 찾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하지만 외로움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녀를 또 다른 질문 앞에 데려갔다. 나는 왜 내가 느끼는 고통을 이토록 두려워했을까? 고통은 언제나 피해야 할 감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고통이 단순한 벌이나 시련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절실한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너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 돌아와야 할 때야. 젊은 여성은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가 어릴 때 읽었던 불교 설화 중 하나였다. 슬픔 속에 빠진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처에게 매달리는 이야기였다. 부처는 그녀에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했다. 그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다. 모두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고통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슬픔은 증오나 부정에서 벗어나 이해와 수용의 단계로 나아갔다. 젊은 여성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외로움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외로움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였다. 누구도 외로움 없이 성장할 수 없고 외로움 없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다.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길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반응했다. 그 감정이 두려움을 자극할 때면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심호흡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두고 마음이 뱉어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러면 외로움은 놀라울 만큼 금세 모양이 바뀌었다. 압박이 아니라 속삭임이 되었고 결핍이 아니라 안내가 되었으며 고통이 아니라 통찰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외로움이 나를 파괴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내가 외로움을 오해했기 때문이었구나.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삶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외로움 속에 숨어있던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외로움의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선은 그녀의 일상 전반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그녀는 새로운 하루가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또 다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느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더 깊은 공감이 생겼다. 그녀는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해는 연민을 낳았고 연민은 관계를 부드럽게 열어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훨씬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몰아붙였고 허전함이 찾아오면 부족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모든 순간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소중하며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불완전해서 아름답고 외로워서 살아있다. 외로움의 의미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도피가 아니라 용기였다. 결핍이 아니라 초대였다. 내면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조용한 문.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 외로움을 넘어서 삶 전체의 본질을 바라볼 준비가. 외로움이 그녀에게 깊은 성찰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함을 더 오래 더 깊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여정은 외로움이 일으키는 흔들림을 바라보고 그 흔들림을 해석하며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단순히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그 중심에서 강렬하게 존재하는 법, 즉 존재의 강도를 높이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문장을 읽었다. 현재의 강도는 외로움을 넘어서는 힘이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 외로움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현재를 놓치는 순간이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상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외로움은 악몽처럼 커졌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접속되는 순간 외로움은 힘을 잃고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샤워기 아래에서 물이 떨어지는 순간, 부엌에서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일상에서 흘러가던 배경음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의식을 집중하면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존재의 생생함이 숨어 있었다. 컵의 표면을 스치는 송긋 물방울이 피부에 닿는 감각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 사람들이 걷는 발걸음의 리듬. 이 작은 것들에 깊이 집중할 때마다 그녀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사람이 생긴 것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깊이 존재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이란 존재의 약한 상태에서만 자라는 감정이라는 것. 현재의 강도는 그 감정을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것. 그러나 존재의 강도를 유지하려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깊은 동기와 깨어난 의식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불을 모두 끄고 방 안에 앉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려 애썼지만 생각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외로움도 함께 올라왔다. 잠시 후 그녀는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왜 지금 깨어 있으려고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다시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깨어 있으려고 한다. 그녀는 그 순간 이해했다. 깨어 있음은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 선택에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했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위안이나 따뜻한 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깨어있게 돌보는 행위였다. 현재 충분히 머물지 못할 때 마음은 공격적으로 변했고 외로움은 왜곡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현재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마음은 누구보다 그녀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새로운 의식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감정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녀는 외로움에게 속삭였다. 너를 피하지 않을게. 너는 나를 깨우는 소리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감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기대는 것처럼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현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의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는 의식의 깊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깊이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걷는 길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더 깊어졌고, 더 선명했고, 더 고요했다. 사람들의 표정빛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이전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과 세상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외로움은 나를 고통으로 끌어내리지 않았다. 사실은 나를 깨어있는 삶으로 올려주고 있었던 거였어. 그 깨달음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부드럽게 자리 잡았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으로 향하는 문, 더 깊은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더 선명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그녀는 이제 준비되고 있었다. 고통의 본질, 삶의 의미, 존재의 자유, 더 본질적인 진리를 마주할 준비가. 외로움을 통해 존재의 중심에 다가가는 법을 익혀가던 그녀는 어느 순간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존재할까? 외로움은 고통의 한 형태였고 그녀는 그 감정을 넘어서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걸어왔다. 하지만 고통 전반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로움만을 다루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삶은 기쁨과 평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실과 혼란, 두려움과 실패,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언제나 인간을 흔들었다. 만약 외로움이 자신에게 깨어있으라는 신호였다면 고통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의 파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짜증이 올라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무언가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 이유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 감정들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내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동일한 패턴이 있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떨어져 있다. 이것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집착하는 순간 외로움은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이 패턴은 외로움뿐 아니라 모든 고통의 구조였다. 고통은 벌이 아니었다. 고통은 경고가 아니라 안내였다. 고통은 영혼의 어둠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보내는 밝은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고통은 내가 내게 돌아가야 한다는 증거였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울려 퍼지며 그동안 고통이라고 이름 붙였던 카운틀레스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상황이 너무 불공평해서 세상이 자신에게 잔인해서 아프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고통은 항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잃고 있어. 나에게 돌아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고통은 더 커졌고 그녀는 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고통은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손길이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삶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꼈던 관계들, 실패했다고 여겼던 선택들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회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녀가 더욱 단단한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고통은 내게 등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는 고통을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어. 이제 그녀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고통이 찾아올 때면 그 감정 아래 숨겨진 메시지를 읽으려 했다. 고통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였다. 지금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지금 내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통은 오히려 스승이었다. 고통은 그녀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언어였고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본질적인 깨달음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바로 고통은 우리를 연결한다 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다. 웃고 있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만의 고통을 품고 있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시선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아,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의 고통을 통해 연결되어 있구나.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었다.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의 외로움이 나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면 타인의 외로움도 그들을 더 깊은 존재로 만들고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상처받을까봐 조심했고 외로워질까 두려워 만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인간으로서 서로의 여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관계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관계는 더 이상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깊은 만남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외로움과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어.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본질에 눈뜨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준비되고 있었다. 삶의 더 깊은 차원을 보기 위한 자신과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위한 마지막 문을 향해 그 문 너머에는 해방이라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로움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과거의 그녀가 외로움을 두려웠던 이유는 단순히 혼자라서가 아니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외로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녀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자유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 예전에 그녀는 자유를 외부 조건에서 찾았다.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단지 외적 제약이 없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인간을 진짜로 묶어두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외부는 변화하지만 마음의 속박은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그 속박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외로워질까봐 두려웠고, 버려질까봐 두려웠고,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슬퍼질까봐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가두었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스스로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두려움의 근원을 보았다. 그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였을 뿐이었다. 그녀가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 그림자는 빛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루는 조용한 오후였다. 그녀는 방 안의 작은 러그 위에 앉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단조로운 시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도 나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하지 않다는 이 느낌. 이것이 자유구나. 그 자유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과 마주했다. 나는 왜 그토록 외부의 평가에 흔들렸을까? 그 질문은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으로 이어지는 실마리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감정이 요동치던 시절을 떠올렸다. 칭찬은 그녀를 들뜨게 했고 비난은 그녀를 부서지게 했다. 칭찬이 사라지면 공허해졌고 관계가 멀어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흔들림의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외부가 자신을 인정해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녀는 흔들렸다. 지금의 그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진짜 가치란 외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존재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깨달았다. 내 가치는 누군가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순간 스스로 느끼는 것. 이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 수 없었다. 누가 떠나도, 누가 비판해도,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지점, 존재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은 그녀에게 놀라운 평온을 주었다. 그녀는 고통과 자유의 연결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자유로 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고통이 그녀를 뒤흔들 때마다 그것은 내면의 중심이 어긋났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따라 중심으로 돌아오면 고통은 더 이상 그녀를 사로잡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고통을 통해 자유를 배웠구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차들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그녀는 묘한 고요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두려움과 욕망, 외로움과 고통을 품고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아래에는 말없이 존재하는 거대한 고요가 있었다. 그 고요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요에 닿는 법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찾은 그 고요를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이해와 연민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지만 모두 돌아갈 길을 알고 있어. 고통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였고 외로움은 돌아가라는 속삭임이었으며 깨어있음은 다시 길을 찾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를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다음 생각으로 나아갔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내가 찾던 자유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으니까. 그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 너머에는 그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해방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 그녀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그녀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묻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삶은 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조차도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햇빛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과거의 그녀는 곧이어 시작될 하루의 일정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조급해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햇빛이 피부를 스치는 그 미묘한 감각에 집중했다. 그 순간 존재는 이미 충분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온전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내가 되는 중이야.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깊은 인식이었다. 인생은 목표를 달성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제 그녀는 그것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녀를 존재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가는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고통이 밀려와도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통은 그녀가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연과 연결되는 깊은 경험을 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짙은 녹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빛, 흙냄새가 섞인 공기의 따스함, 그 모든 감각이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그녀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삶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흐름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언제나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어. 이 깨달음은 외로움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었다. 외로움이란 실제로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착각이었다. 즉, 외로움은 현실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외로움이 진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진짜로 잃어버렸던 것은 타인이 아니라 연결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떠나도 그녀는 존재하며 관계가 흔들려도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한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의존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불안도 아닌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실한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제 그녀는 관계에서 이런 말이 가능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서 너와 연결될 뿐이야. 이 말의 뉘앙스는 완전히 달랐다. 관계는 결핍을 채우려는 걸음이 아니라 충만함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녀는 다시 한번 중요한 깨달음을 마주했다. 그녀는 도시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피부를 스치고 나무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떨림은 슬픔도 아니었고 외로움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삶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더덥구나. 그 순간 그녀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진실을 마주한 듯했다. 삶은 영원하지 않다.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그 덧없음 때문에 삶은 더욱 깊고 더욱 아름답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깨달음은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그 덧없음 속에서 오히려 해방을 느꼈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모든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더 빛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피어났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사람이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자유는 존재 자체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고통이 없었다면 이 자연스러운 평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길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이 깨달음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속삭였다.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 나는 이 여정을 사랑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은 삶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마지막 문이었다. 삶의 덧없음 속에서 자유를 발견한 이후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음에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었고 도시의 소음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으며 하루의 흐름은 늘 그랬듯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 반복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보고 있었다. 삶은 나를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곳이었구나. 그녀가 외로움과 고통을 견뎌냈을 때 삶은 갑자기 더 잔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삶은 꾸준히 끈질기게 그리고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삶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삶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깊은 자신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부드럽게 울렸다. 외로움도 고통도 상실도 모든 것은 그녀가 깨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삶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고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여정을 떠올렸다. 주저앉았던 날들, 울음을 삼켰던 밤들, 버려진 느낌이 들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라면 그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속 어둠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어둠은 단지 빛을 향해 가는 길 위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어둠은 그녀를 삼키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은 그녀에게 빛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관계에서의 상처, 가족과의 갈등 실패라고 여겼던 경험들, 하나하나를 떠올릴 때 마다 마치 세상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며 말하는 듯했다. 괜찮아. 너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깊어졌으니까. 이제 그녀는 고통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힘겨웠던 기억들도 아팠던 장면들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재료들이었고 그 재료들 없이는 그녀가 지금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삶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하게 울렸다. 삶이 그녀를 막아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은 그녀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였고 삶이 그녀에게 상실을 안겨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상실은 더 깊은 힘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였다. 그리고 삶이 그녀를 외롭게 만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외로움은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었다. 삶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사실을 이해한 순간 그녀는 삶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삶을 신뢰하게 되었다. 삶을 신뢰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겪는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끌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을 거야. 삶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내면에서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문 너머에는 두려움도 집착도 통제하려는 욕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수용과 신뢰, 그리고 깊은 고요만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은 오래된 상처에 닿는 온기처럼 마음 전체를 감싸며 퍼져나갔다. 과거의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길 기다렸지만 지금의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받아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완벽하지 않음이 그녀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 인간다움이 그녀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금 이 박동은 외로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상실 속에서도 그녀를 살아있게 해준 리듬이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물이었고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완전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결핍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로 도달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는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내게 돌아왔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자유로워.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외로움, 고통, 존재, 자유, 이 모든 것을 지나 찾아온 마지막 깨달음. 그것은 곧 삶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이었다. 삶을 신뢰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바깥을 보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관계는 어렵고, 왜 나는 외로운지, 왜 삶은 때때로 잔인한지 항상 세상의 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모든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답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 고통도, 외로움도, 혼란도, 심지어 기쁨조차도 모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그녀는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다. 그녀는 한동안 글을 쓰지 않았고 마음속 여정을 언어로 풀어낼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펜을 든 순간 손은 잠시 멈추었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다. 삶은 나를 깨우기 위해 나를 흔들었고 나는 그 흔들림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단순히 이해한 내용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살아낸 경험이 농축된 진실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적어나갔다. 외로움을 피하려 했던 시절, 고통을 부정했던 시절,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자신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자신이 되었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조용한 사과였고 동시에 깊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사실 외로움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있던 감정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그녀에게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마다 그녀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한 지금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외로움은 안내자였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성찰의 불빛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의 그녀에게 외로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 찾아오고 여전히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외로움이 너는 부족해, 너는 버려졌어 라고 속삭였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너의 내면이 너를 부르고 있어.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의미의 변화는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자연 속으로 산책을 나갔다. 숲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마음이 특이할 만큼 평온한 것을 느꼈다. 그 평온함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서 점차 자연 그 자체가 되는 감각으로 확장되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 때 그녀는 그 흔들림이 자신의 마음과 같은 리듬이라는 것을 느꼈다. 새들이 울면 그 소리가 그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햇빛이 잎사귀에 반사되어 반짝일 때 그 빛은 마치 그녀 안에서 오래 묵었던 그림자를 하나씩 밝히는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속삭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나 자연 사람들 순간들 모두 다. 그 깨달음은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감각과 존재 전체로 느끼는 거대한 통합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세계의 일부일 뿐 아니라 세계 또한 그녀의 일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맞이했다. 외로움은 분리의 환상이었구나. 그 말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로 데려갔다. 외로움이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세계와의 연결을 잠시 잊었을 때 생긴 착각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혼자 밤을 견딜 때 느끼는 고통도 모두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자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조차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는 혼자야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나는 언제나 연결 속에 있다. 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 걸으며 삶 전체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외로움은 그녀가 연결을 잊었을 때 왔고, 고통은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왔고, 자유는 그녀가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몸에 스며들었다. 삶은 언제나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외로움의 통찰 고통에 의해 자유의 체험 존재의 수용에서 비롯된 아주 깊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에서 그녀는 삶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 결론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평온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녀가 여태껏 배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로 연결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숲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정확히 무엇이 그녀를 멈추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울림이 가슴 안에서 퍼져나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빛은 나무잎 사이로 부드럽게 흩어지고 바람은 다정하게 두 뺨을 스치고 새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숲을 채우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이고 이 세계는 나의 일부구나. 이 생각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온몸으로 감각으로 존재 전체로 체험하는 진실이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녀를 여기에 데려오기 위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외로웠던 적이 있었을까? 외로움은 확실히 그녀를 힘들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있었고 삶은 한순간도 그녀를 버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외로움이란 자신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생기는 심리적 그림자였다는 것을. 세계는 언제나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 또한 세계의 일부로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상실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누군가 떠났던 순간,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 내가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릴 때 이전에는 가슴이 아파왔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도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야. 삶은 언제나 그녀를 품고 있었고 그녀는 그 품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더 깊은 호흡을 했다.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호흡은 마치 세상이 그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쉬는 숨은 세계를 다시 향해 열리는 문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 연결이란 거창한 개념이 아니었다. 사랑이나 관계나 대화나 성공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었다. 연결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호흡이었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을 살아내며 존재하고 있었다. 그 나무와 그녀는 서로를 모른 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한 연결이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하지만 우리는 같은 세계에서 숨을 쉬고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자연에 대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의 근원적인 진실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생명 흐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녀는 이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외로움을 넘어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가족, 친구, 사랑했던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시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여정을 비추기 위해 만나는 것이었구나. 그녀는 자신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들을 떠올리면 쓰라림이 먼저 찾아왔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이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그녀를 상처 입히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었고 그림자를 본 순간 그녀는 더 깊은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다. 모든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상대가 친절했든 냉정했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든 갑작스레 끝났든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삶이 그녀에게 보여주려 한 내면의 한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멈춰서서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마치 삶이 그녀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 같았다. 너는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너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맞았다.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예전에 그녀는 외로움에 무너졌고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었으며 삶이 자신을 시험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장면에서도 삶이 자신을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통 수용 이해,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녀를 존재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다. 고통은 그녀가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보내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삶을 의심하지 않았다. 삶은 그녀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깊고 가장 현명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삶아, 이제 나는 준비되었어. 너의 다음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은 그녀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마지막 깨달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선언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궁극적 진실이다. 숲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바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은 채 다가오는 안내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무 사이로 열린 작은 공터에 조용히 서 있었다. 햇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바람이 장아지들을 흔들며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심지어 존재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아주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존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어. 지금까지의 여행은 마치 하나의 순례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해 고통의 벽을 지나 자유의 문을 열고 연결의 숲을 건너온 여정.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그저 삶이 그녀에게 내어준 하나의 형식일 뿐이며 진짜 목적지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 존재 그 자체의 실감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외로움을 치유하려 하고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삶을 정복하려 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모든 노력의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갈망이 있었다. 나는 완전해지고 싶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완전함이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신 안에 존재했던 것이었다. 모든 깨달음은 하나로 합쳐졌다. 외로움은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야.
그 사실을 잊었을 때 내가 찾아와. 고통은 너는 길을 벗어났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자유는 너는 어떤 순간에도 너 자신일 수 있어. 연결은 너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어. 삶은 나는 언제나 너를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존재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녀는 길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의 진동, 햇빛의 무게, 땅의 따스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둘러싸며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살아도 괜찮아. 그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대답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녀 자신이 늘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위로였다. 잠시 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이 자기 본질을 이해하기 직전에만 느끼는 고요하고 깊은 울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나 자신을 의심했을까?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 관계의 상처, 실패의 기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진짜 자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이 오히려 그녀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땅 위에 손을 얹고 작은 흙 입자들을 느꼈다. 그 감촉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더 분명해졌다. 나도 이 세상의 일부이며 이 세상도 나의 일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속 고통도 외로움도 기쁨도 모두 이 거대한 생명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색이 깊게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존재 안에 세상 전체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작지만 무한하다. 이 모순적인 문장은 그녀가 지금껏 겪은 모든 내적 여행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이었다.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의식은 무한히 깊고 넓으며 이 세계와 연결되어 확장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이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고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삶을 두려워하던 자신. 그 모습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로움을 이해했고 고통을 수용했고 자유를 경험했고 연결을 느꼈고 존재의 중심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길이 하나의 깊은 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찾던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그녀의 내면 전체를 조용히 밝히는 빛처럼 퍼져나갔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지 않았지만 그 어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에게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어둠은 깊이 보는 눈을 열어주는 배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숲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심장은 고요했고 마음은 확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삶을 두려움이 아닌 깊은 신뢰와 자유의 감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는 나에게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다음은 마지막 파트, 그녀의 전체 여정을 완성하는 궁극의 결론입니다. 그녀는 숲길을 벗어나 열린 들판에 다다랐을 때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깊고 투명했으며
바람은 마치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흔들던 외로움도,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도, 그녀를 시험하는 듯 보였던 수많은 순간들도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이 한편의 서사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그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장면들이었다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스며드는 이 고요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뒤바뀌는 깊은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그녀를 쫓아다녔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릴 것 같았고 삶은 때때로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은 그녀에게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신호였고, 고통은 중심을 잃었다고 알려주는 진동이었으며, 삶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버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삶은 늘 그녀를 깨우기 위해 옆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기억들을 떠올렸다. 떠난 사람들, 끝나버린 관계들,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던 순간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조여왔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너무나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들은 그녀를 아프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기대어 살아가던 그녀를 부드럽게 떼어내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통로였다. 상실은 그녀를 비우기 위해 찾아왔고, 비워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외로움은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초대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으며, 고통은 삶의 언어였고 삶 자체가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감정들은 사실 모두 그녀를 성장시키기 위한 안내자였음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친밀함을 느꼈다. 마치 자연 전체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결코 그랬던 적이 없어.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과 사람도, 자연과 인간도, 고통과 성장도, 외로움과 자유도. 그 연결 속에서 그녀는 늘 안전했고, 늘 지켜져 있었으며, 늘 삶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통이 스며들어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삶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은 외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였고, 어떤 관계가 끝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였으며, 어떤 상실이 와도 그녀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다시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으며, 긴 여행을 마친 영혼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는 빛났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녀는 충분했다. 그녀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흘러넘쳐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이유는 외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아졌기 때문이었다. 고통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삶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는 내게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어. 그 말은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길은 언제나 그녀 안에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깊은 신뢰와 평온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모든 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었고 삶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외로움의 끝에서, 고통의 끝에서, 방황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어떤 기적보다도 아름답고 어떤 구원보다도 깊었다. 그녀는 드디어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